네, 이번에 북한 관련된 소식 보겠습니다. 이건 제목이 어떤가요? 오늘 이제 저희가 4위로 랭크시킨 뉴스인데요. 세찬 바람, 억센풀 알게 될까? 이게 어떤 얘기인지, 네, 안찬일 소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정원 차장께 먼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네. 이제 북한이 핵실험한 다음에 제발 좀 제재 좀 세게 하자. 네. 라고 중국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중국이 다소 굉장히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나온다고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어제 15일에 이제 15차 한중 국방 정책 실무회의라는 게 열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국 국방부 쪽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그러니까 수소탄이라고 북한이 주장했던 그 네. 실험은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네. 중국도 안보리 제재의 결의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제재 결의에 참여하겠다. 근데 문제는요, 살살살살 형식적인 제재냐, 아니면 제대로 된 통 한 방 북한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냐의 제재인데, 좀 전망을 좀 해주십시오.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글쎄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그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네. 중국의 동참을 유도할 때 또 강한 어퍼커트 하나 날리지 않았습니까? 사드 배치. 네.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볼 때는 이제 지적하신 대로 중국도 체면상 안보리 협의에 이게 동참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제 실효적인 제재를 말하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원유 공급의 어떤 전면적인 중단은 어렵더라도 한 70, 80%의 감소라든지 네. 뭐 이런 걸 좀 해줄 때 제재가 되지. 네. 그렇지 않다면은 뭐 세컨더리 보이콧에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라면 북한의 핵 개발은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대통령 이제 기자간담회 때요,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진짜 최상의 파트너를 하면서 중국을 압박했는데, 육자회담의 중국 측 수석 대표 우다웨이가 오늘 이렇게 답을 했네요. 중국에는 세찬 바람이 불어야 억센풀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어제 나온 얘기인데 의미를 좀 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세찬 바람이 불었다는 거는 북한이 핵실험한 거죠. 그렇죠. 억센풀을 알 수 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이 얘기는 전날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중국으로 직접 건너가서 우다웨이 중국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제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세찬 바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을 하면서 세찬 바람을 막 불어댈 때 억센풀, 중국이 얼마나 이것에 강경하게 그다음에 책임을 다해서 움직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그러나 한중 간에 이런 논의가 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신경도 안 쓰는지 북한에서는 뭔가 실험용 경수료를 계속 가동하고 있는 것 같은 위성사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 수로도 있고 물탱크도 있고 펌프 시설도 있고 영변이죠, 여기. 네, 이게 영변인데 이번에 이제 이 시설들이 펌프, 네. 물탱크, 수로도 2개가 늘어나고 네. 또 변전 시설, 변압기도 늘어나고 네. 또 이 자리는 아마 지난 2008년 6월 네. 27일 날 파괴한 그 말하자면 그 냉각탑. 이렇게 예, 성대처럼 예, 생긴, 네. 우리가 신라 시대에 만든 바로 그 저- 냉각탑 네네. 저런 것 폭파시켰지만 현재 이제 그런 시설들을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생기고 자꾸 이게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작동하는 것은 결국 북한이 지금 다종화에 네. 핵무기 어떤 다종화 경량화를 촉진하고 있고 또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대량화 네. 숫자를 이제 늘리는 거죠. 러시아처럼 뭐 5,000개 내지 7,000개의 핵무기까지 가지기는 아직 멀겠지만 네. 숫자를 계속 10개, 20개 늘려나간다. 이런 측면에서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은 상당히 이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위성 사진을 이제 틈틈이 보도가 되는데요.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생겼어요. 대부분 이런 거, 북한의 핵시설 위성 사진의 출처가 38 노스라는 거예요. 노스라는 게 이제 북쪽이라는 뜻일 텐데, 38선 위쪽의 모습을 잘 들어본다는 뜻인가요? 이게 어떤 기관인가요? 네, 38로스는 그 미국 존스 홉킨스 대의 국제관계대학원 사이스라고 부르죠. 사이스 산하의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입니다. 네. 여기에는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비롯해서 전문가들이 모여 있고 늘 북한 사진과 특히 위성 사진을 판독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네, 38 노스. 늘 출처가 여기서 좀 궁금했었습니다. 자, 일단 북한이 이런 식으로 경수로 실험용으로 두고 있지만 완성공하게 되면 플루토늄 이만큼 생산하고 무기도 이만큼 만들고
간단치 않은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플루토늄 5kg 내지 6kg면 핵무기를 네. 하나 생산할 수 있는데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지금 플루토늄에 의한 핵무기보다도 네. 우라늄에 의한 핵무기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볼 때 북한에는 또 황해북도 평산 지역에 우라늄이 무진장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핵개발 능력은 계속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새로 들어온 소식 중에 하나가요. 그동안 노동교화형, 그래서 숙청됐다. 일시적이지만 숙청됐다고 얘기를 들었던 최룡해가 등장했네요. 직접 공개 연설까지 했군요. 그렇죠. 청년동맹 무슨 행사에서 연설까지 했다는 건 결국 네. 근로단체 담당 노동당 비서로 컴백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건데 네.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최용해의 혁명화는 말하자면 평양판 금수저에 대한 김정은의 경고였다. 즉 노동당 이제 7차 당대회를 앞두고 당신들이 무슨 금수저 노릇이나 하다가는 다시 권력 무대에 올라서기 어려우니까 네. 정신 차려라. 그래서 아마 롤 모델로 최용해를 이렇게 혁명화 보내지 않았는가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는 부실공사에 책임을 지고 준공식 그 이후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고 국가정보는 직접 저렇게 설명까지 했었잖아요. 그렇죠. 잠시 신병 이상설 나왔고 복권설 나왔고 이제 어제 공개 연설을 직접 함으로써 결국 얼마 만인가요? 한 석 달, 넉 달 만에 다시 복권대 돌아오네요. 네, 그렇죠. 초단기 징계구 숙청 같네요. 네, 혁명화가 원래 고위층들의 혁명화가 과거 장성택만 보더라도 3개월이 제일 짧은 건데 네. 아마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최용의 필요성에 의해서 짧게 불러 올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이제 우리 쪽을 향해서 대남 선전물 또 삐라라는 거 계속 뿌리고 있잖아요. 네. 거기 뭐 폭탄이 실릴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저기 풍선의 기구가 네. 그러니까 이제 재래식인데 거긴 GPS가 달려 있고 네. 그러니까 무슨 그 아주 현대적인 이런 타임은 없지만 GPS가 달려 있어 가지고 금속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차량이 파괴됐는데 네. 북한군이 현재 지금 이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에서 뿌린 삐라인데 네. 저것이 이제 계속 내려올 경우 저기에다가 어떤 다른 무기까지도 장착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 경각심이 촉구되는 측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과 관련된 몇 가지 소식 좀 안찬일 소장님과 함께 간추려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소식 국내 경제계 얘기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하고 돌아옵니다.